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방일 기간 중인 22일 도쿄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 A사가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 1위인 지호영 인수의 우성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협상은 올해 최대 빅딜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2024 이라크 방산 전시회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운용 효율성과 적합성이 높은 K방산 무기 체계를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반도체 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보험과 금융 그리고 유통 섹터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요일 계속해서 위너 11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최정예 종목 군단 11 위너 11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또 선발되고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저번 주와 비교돼서 재미난 그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 또 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미증시가 또 이렇게 좀 반도체가 많이 내려서 시끄럽죠. 네, 우리 시장 오늘도 또 내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좀 올라와 주었고 그래도 5월 달에 있을 우리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들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4월 장세 세리메이 5월 달에 좀 장이 많이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시는 역시 반박자 빠릅니다. 그죠? 4월 달 이제 초반만 좀 괜찮았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증시 경험은 참 격언 중에 참 좋은 격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세리메이도 그렇지만 악재는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을 때 이것 때문이 아닌데 뭔가 좀 흔들 수 있는 악재들, 그러니까 메인 재료가 아닌데 서브 메뉴들이 이 입맛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좀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와중에서 또 와장창창 AI주들이 또 깨져버리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좀 그럼 어디서 버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면초가 좀 빠져 있는 흐름이 아닌가. 4월 달인데 사면초가네요. 네.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 카운터 리스크는 없는 것은 일단 다행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지난주 우리 선수들 상당히 좀 잘 뛰어줬고요. 선수들이 뛰어줬다는 것은 우리 종목들의 수익률이죠, 그죠? MVP도 선정이 됐고, 네. 또 수비수들은 수비수 역할을 잘 해줬고, 또 공격수들도 좋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포지션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시장 컨디션 지난주와 비교해봤을 때는 딱히 좋아진 건 없지만 지난주보다 확실히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시장 컨디션 좀 체크해보면서 선수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확실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종목별로 장세가 좀 뚜렷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우리 리그 컨디션 체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우리 리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문가님 환율이나 유가나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영향이 많이 갈까요? 화면으로 네. 좀 네, 하나씩 알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 국채 금리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야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확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발작을 하는 게 지금 4.6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 금리를 인하를 몇 번 할 거야? 6월부터 시작을 할 거야? 연내 3회야, 2회야 하다가
지지난주 CPI, 지지난주 PPI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올해 금리 인상도 혹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뉴욕 연은 총재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약간 좀 법학적인 얘기죠.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시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금리를 올해 못 내릴 것 같으면 얘가 발작을 해요. 얘가 발작을 하면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네.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기술주들이 이제 성장주들이라는 것이 일단은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뭐야? 지정학적 리스크야? 국채금리야? 유가야? 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네.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요 놈이다. 요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 증시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5%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유례 없었던 공포감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여기 임계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분한 공포감을 느끼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폭락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다시 4%대 초반으로 내려가면 미국 시장 안정을 찾겠죠. 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제1의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유가인데요. 유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오히려 하방 쪽으로 열려 있어요. 네. 즉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늠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지표를 가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중동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스라엘 또 쏘고 이란이 또 쏘고 하면서 중동 또 걸프전처럼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는 지표는 바로 요 놈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요동은 치는데 툭 치고 내려가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걸로 일단 한 대씩 본토를 주고받은 걸로 피해가 없는 걸로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가능성은 유가가 말해주잖아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악재로 조금 가능성이 우리가 보는 비중에서는 좀 내려놓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환율입니다. 환율도 저는 악재에서 첫 번째 일단 제일 큰 놈이 비중이 한 80%라고 한다면 환율이 한 10%, 유가가 한 10%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10년 만기 국채를 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고 환율도 마찬가지 지금 뭐 1,480원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을 때가 IMF 그리고 이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의 처음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던 재작년 딱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1,400원대를 터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네. 그러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뭐 여기서 팔 가능성 높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 좀 드렸죠. 우리는 이미 환율 1,300원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큰 위험인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죽을 때 네. 자기가 슬슬 달아오르면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1,300원대 환율이 되게 위험한데 1,400원대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큰 위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지금 시대는 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환율 1,300원대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 우리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1,300원, 1,400원대가 우리나라의 IMF나 미국의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정말 카운터 리스크거든요. 지정학적 네. 리스크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금융 전이는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지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1,400원대는 그냥 라운드 넘버일 뿐 우리가 뭐 1,300, 1,400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것이 달러 강세에 기인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지 않고 오늘 반도체줄 반동에도 보셨듯이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당분간 막 노이즈가 머리 아프시잖아요. 전쟁, 환율, 금리, 미국의 금리 일단 미국 금리만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살펴드리겠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포감을 느끼시는 번호는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 이제 이게 무섭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10%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아수라장 되죠. 네. 네. 아수라장 됩니다. 그것처럼 엔비디아가 일단은 미국의 AI의 아까 좀 랜드마크적인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더 좀 급락했었던 것은 미국의 이제 슈퍼마이크로라고요. 이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서버, 스토리지 서버 업체인데 AI와 상당히 상징적인 종목이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이니까요, 그죠? 근데 얘가 23%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우리나라 하한가 폭, 얘네가 미국은 하한가 폭이 없지만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좀 차라리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으면 괜찮은데 미국 주식은 그래요. 차라리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해석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빠진 이유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보통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우리가 실적 발표를 가이던스를 얼마를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저는 앞으로 조용할 거예요. 기업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무섭고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얘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도 하지 않고 가이던스도 발표를 하지 않고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묵비권을 행사했는지 왜 갑자기 입을 다무는지가 시장에서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 위너 11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교체했습니다. 네네. 약간 조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악재가 나왔으면 상당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갑자기 왜 침묵하지? 여기에 이제 올해 줄줄이 TSMC 실적 안 좋았죠. ASML 주가 폭락했죠. 엔비디아도 오늘 10% 떨어졌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매그니피센트 7, M7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막연한 공포감이 저는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일단은 IT주들은 뭐 혹자는 IT의 버블이 드디어 시작됐다. 또 혹자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를 삼아라.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는 봅니다만 그 조정이 과연 이번 주가 마지막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문이 있어서 의문이 좀 있어서요. 일단 위너 11 종목을 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정은 뭐 이번 주는 크게는 없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일단 기업들 실적이 좀 중요한 게 많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또 PMI 이런 실적이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M7 실적 발표가 계속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날 또 이제 이 통화정책회 BOJ 그리고 메타, 테슬라.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슬쩍 안 좋아도 넘어가는데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엄격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 부모가 분위기 좋을 때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아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네.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몸살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큰일 그죠? 나죠. 네. 눈치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이럴 때는 조금만 미스나도 호되게 또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발표들 또 특히나 금요일 날 MS, 알파벳 이런 인텔 정말 여기가 정말 큰 고비인 것 같아요. 네. PC 물가지수도 있고 금요일이 아마 이번 증시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악재가 일단은 찻장 속의 태풍으로 AI가 한 번에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상당히 좀 5월 달을 맞이하는 증시가 여기서 엎어져서 또 무릎이 까질지 여기서 금요일 날 아마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 뭐 월요일 날 제가 또 이 시간에 만내를 해드리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코멘트를 통해서 증시 전략들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많은 실적들이 발표될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주의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언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발 라인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발 군단인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번 주와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종목이 바뀐 것도 있고 아직 유지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공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새로 출발한 우리 한국공항 친구 공격수 포지션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한 종목 있고요. JVM, FST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와 또 리가켄바이오 히든 종목 1개, 그리고 수비수는 히든 종목과 휴젤, 삼성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 이렇게 우리 11종목을 원래 위너 11으로 보기로 했는데 네.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저 골키퍼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한 종목은 이 종목명은 이무학입니다. 이무학인가요? 네, 접니다. 감독님이 이제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제일 네.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일 좋은 투자처는 바로 자신이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온 위너 11의 마지막 한 선수는 바로 저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 신호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어려운 장세지만 가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MOM, MVP를 뽑고, MVP, 네. 그리고 또 이 수비수 진영에서 좀 종목 교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번 이 종목들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또 잘 경기를 뛴 선수들은 굳이 교체할 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항상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이 남미 선수를 대결할 때는 또 남미에 강한 네,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선수들 그러면 또 체력이 강한 선수들,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이 될 때는 좀 빠른 선수들, 친구들. 이런 식으로 선수 기용이 이루어지니까 시장 컨디션에 맞게 종목들 또 오늘도 포지션을 구성해 왔으니까요. 또 종목들 잘 보시고, 히든 종목은 우리가 좋은 적재적소에 가장 중요한 선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 그대로 이 골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제가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도가 좀 높은 선수고요. 가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주식시장 리그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선수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나씩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MVP 선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MVP,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지난주 공격수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격수. 공격수 네, DIT였습니다. DIT. 와, 그 친구 진짜 많이 갔던데. 네. 그 D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혹시 약간 히딩크 감독님이라면은 약간 설기현의 포지션으로 넣어주신 건지 네네. 아니면 뭐 박지성의 포지션인 건지 어떤 포지션이셨나요? 일단 뭐 네. 스티크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루키, 반도체 쪽, 루키로, 네. 좀 믿고 보는 선수들 약간 좀 이천수 정도, 이천수,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튀고 올라가서 주가가 수익률을 아주 잘 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방송 우리가 4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화요일 날 아주 기가 막히게 접근하실 수 있게 잘 타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수요일 상한가로 직행을 해줬습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포츠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에 슛을 때리거나 야구에 배트에 공을 맞출 때, 이거 들어갔다. 네, 내지는 딱 느낌. 야구 칠 때는 네. 이거 넘어갔다. 이런 네.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공격수 DIT.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일단 업황을 먼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선수로 갖고 오고 포지션을 기용하시나요? 네. 일단 공격수는 말 그대로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사이즈의 이평선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이평선을 뚫고 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접근을 하거든요. 자, 그럼 강한 종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세가 탁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공격수가 중앙선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공격수가 업사이드 트랙을 파고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거 뭐 엎어져 있는지 않는 이상, 뭐 닫혀 있으면 넘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선수를 아예 기용을 하지 않겠죠, 그죠? 자, 제가 이제 강의 때 서울경제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21선 검은색 선입니다. 돌파하는 양봉. 자, 하나, 둘,
세계 21선 돌파는 양봉 3일째 사라? No. 3일까지 확인하고 4일째 매매하는 겁니다. 4일째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방송상 여러분들한테는 이날 월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우리가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금요일부터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저는 이제 1시간 방송하고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겠지만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뽑아드리니까 지금 장이 어렵지만 계속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이런 수익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한번 눌러주고 수요일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선수는 MVP 38.4% 일주일간의 수익을 냈습니다.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반도체주들이 밀리니까 얘도 밀립니다. 반도체 이 수위를 향상시킨 레이저 어넬링 장비예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오늘 다행히 삼성 하이닉스가 미끄러다가 올라와서 네. 반등을 줘서 그나마 미국 증시의 이 아주 안 좋은 분위기는 가까스로 좀 모면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좀 DIT는 한 골 바로 이제 뺐습니다. 바로 네, 교체. 바로 네. 이제 벤치로 불러드렸고요. 충분히 골맛을 봤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여기 11선 24,000원, 25,000원 여기 가격대까지 조정을 주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신호를 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5일선은 좀 위험한 자리, 반도체주들. 지금 시장은 항상 그래요. 업황이 약간 삐끄덕거리면 모난돌이 정맞습니다. 올라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도 업종이 등장을 합니다. 전력, 설비 이런 업종들. 뭐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LS 일렉트릭 올라가면 밑에 있는 종목들을 끄집어 올려줘요. 자석처럼 빨아줍니다. 전선주들, 이 관련해서 뭐 구리, 돈까지 주가가 올려줘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밑에서 끌어당겨. 너는 왜 거기 있어? 하면서 그죠? 주도주가 등장을 하면 밑에 있는 종목을 왜 바닥에서 기고 있어? 하면서 당겨주지만 종목이 무너지면 위에서 너는 왜 안 내려와? 하면서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일단은 다시 벤치로 불러드렸고 다시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DIT. 왜 상한가 일단 갔으니까요. 그죠? 네. 상한가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이 기업은 웨이퍼의 이제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는 반도체를 이제 피자라고 결국은 이제 피자를 조각낸 게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웨이퍼는 피자의 도우라 그랬죠. 그죠? 피자의 네. 도우. 이 도우를 수율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이 도우가 이 오븐에 굴 때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아주 맛있게 나머지 토핑들을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 반도체 웨이퍼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조금 하이닉스와 상당히 끈끈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요.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선수 규용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 종목 바로 MVP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은 아니고 우리 MVP 종목으로서 저번 주에 공약해서 단일 1거래일 만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한 DIT 종목 살펴봤습니다. 38%대 수익률 볼 수 있었고요. 오늘같이 힘든 장 속에서도 오늘 시장 이너11 종목들 살펴보면서 다음은 어떤 선수가 바로 MVP에 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비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수 종목은 휴젤과 삼성전기입니다. 자, 이 종목들 바이오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또 배터리, 유리기판 쪽 종목 이렇게 붙었는데요. 지금 사실 삼성전기 친구보다는 휴젤이 좀 나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휴젤은 뭐 거의 빠질 일이 없는 네. 아주 든든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약간 자꾸 좀 튀어나가려고 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번진 불이 약간 좀 옮겨 붙는 네.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옮겨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불이라는 게 이제 상승의 불이면 좋은데 이게 약간 좀 산불처럼 지금 하락으로 좀 번지는 불이어서 문제이긴 하죠. 근데 휴젤은 이 숲이 불에 타지 않는 숲이에요. 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말 단단하죠, 그죠? 저는 이런 종목들 보면 뭐라 그래요? 무쏘의 풀. 저는 시장을 몰라요. 시장과 상관없어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종목은 저점이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점이 한 단계, 그죠? 지금 2단계, 그래서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지금 보시면 이 라인, 신고가 라인 때에 거의 다 진입을 해 있거든요. 이 시세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겠어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죠? 네. 이 시장에서 그렇게 교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기관이 시장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2개월 연속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이 왜 그럼 3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 종목을 사기 시작했을까요? 말씀 좀 드렸지만 네. 미국 FDA 승인이 2월에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올해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고 매수에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톡신 제제, 이 렉티보, 우리나라에서 최초, 세계에서도 세계 세 번째 뭐죠? 미국과 유럽과 중국 이 3개국의 이 보톡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 보톡신을 납품하는 말 그대로 승인 각국의 이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에 미국 FDA에 미국 시에 유럽 시에 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법인의 실적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 더 좋아진다. 자 그러면 이번 무슨 시즌이죠?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그죠? 시즌. 어닝 시즌이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빠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든든한 네. 풀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신고가 수비수가 최전방에 나갈 수도 있어요. 신고가라는 네. 것은 가서 골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당히 좀 체력이 좋은 우리나라 좀 약간 좀 김민재 같은 선수 네. 등치도 크고 몸싸움에서도 상당히 능한 선수고 헤딩골도 신고가 라인에서 장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비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바로 볼게요. 삼성전기 좀 바로 보시면 일단은 이 종목은 차라리 지금 밀렸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는 방법도 뭐 일단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HBM이나 이렇게 좀 약간 AI 빌 나는 종목들은 저는 금요일 아싸리 다 그냥 실적까지 다 확인하고 그래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기었습니다. AI 관련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와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죠? 그나마 삼성전자 이제 8만 돌파하고 쭉쭉 올라갈 때 따라서 좀 올라가다가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좀 3등주의 성격을 보여줘서 삼성전기 역시 안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저점을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죠?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V자형 반등은 힘들지 않아요. 그 욕심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하이닉스 3점 따라서 주가가 밀리는 이 구간 15만 원대 구간대가 아마 2차 저점 말 그대로 저점을 조금 이렇게 짝꿍둥이처럼 한 번씩 올려주는 이렇게 좀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수비수 지금 이평선은 무너져 있지만 여기는 아마 골을 먹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 뚫으면 얘는 자책골입니다. 얘는 네. 여기 뚫리면 안 돼요. 네. 삼성이 여기 뚫리면 얘는 이제 다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노선까지 왔으니까요. 여기서 뚫리면 삼성전기는 저는 다음부터는 다시 선수 기용 안 할 거니까 네. 삼성전기에 아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수 라인업 휴젤과 삼성전기 지켜봤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정말 든든한 풀백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삼성전기는 이번 주에 실적들을 좀 지켜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미드필더 진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세방전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히든 종목인데요.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저번에 바뀐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렇게 뭔가 발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또 미드필더진 전지, 2차 전지 쪽과 리가켄 바이오 쪽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감독님의 마음에 드는 종목인지. 자, 일단 네. 미드필더에 다시 한번 리가켄 바이오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헛발질을 다시 한번 하면 네. 얘는 바로 얘도 이제 앞으로 교체로? 선수 기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시장이 상당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인 반도체 진영과 그리고 이쪽 서브 섹터, 이제 바이오, 그리고 하단 섹터, 2차 전지 이렇게 상중하. 그러니까 품질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네. 시장의 주도주 올해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가장 시세를 냈고
가장 성장성으로 부각됐었던 게 누가 뭐래도 일단 반도체 진영이고요. 네. 그리고 간간히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해줬었던 게 HLB 그리고 알테오젠 이 두 공격수를 주축으로 하는 바이오 진영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맴맴 돌고 있는 테슬라 따라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오늘은 반등을 줬지만 2차 전지 진영 이렇게 뭐 크게 나눠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쓱쓱 중간에 이제 서브 역할을 해주겠지만 크게만 나눠 보면요, 그죠? 근데 오늘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이 여전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네. 물론 코스피는 삼전하이스 반등 나오면서 좀 반등을 준 거고요. 코스닥 쪽도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었는데 바이오가 올라오더라고요. 2차 전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주도주가 무너지면 우르르 도미노로 다 무너집니다. 근데 얘네가 무너지니까 얘네가 딱 일어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투매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잖아요. 금요일 날. 네.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알테오젠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화면 보시면 쓰고 움직이다가 자, 기관의 흐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고 계속 올라갔었죠. 그죠? 네. 2월 달의 흐름들의 이 주가의 포지션의 흐름들 보면 이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요.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나중에 호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이오주들은 뭐 저도 상당히 좀 부담이긴 합니다. 포트에 4-5 종목 이상, 포트가 10종목이면 50% 이상 바이오로 채우긴 힘들어요. 네. 그만큼 바이오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나 보다.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주가 급락하면 바로 조회 공시 내보내고 주가 급등하면 바로 또 회사에서 어떤 얘기 나오면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 매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보시면 갑자기 연기금에서 매수를 지금 7거래일 연속 네. 연기금 들어오니까 투신에서 좀 따라 들어오고요. 그죠? 투신 따라 들어오고 사모펀드까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수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죠? 네. 무너져 있는 구간에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알테오젠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빅파마로 라이센스 독점 계약, 머크사랑 계약이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얘네가 냄새를 맡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또 올라갈 때 탄력도 좋아요. 우리가 미오도 다시 한번 맨날 깨지면서도 바이오를 하는 이유는 그 한방 때문입니다. 네. 그죠? 이 한방, 이 리가켄 바이오, 예전 레고켄 바이오, 오리온에 인수됐어요. 그죠? 여기서 이 한방, 이런 상한가 한방. 그래서 뭐지? 왜 다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메이드가 안 된 자리에서 사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괜찮고요. 21선 돌파할 때는 반드시 한번 붙어보세요. 신호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바이오 좀 위험해요. 저는 약간 좀 이따 살게요. 이따 볼게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 이따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한 번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제가 지금은 꼭 해야 됩니다. 20선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 꼭 한번 붙어보시라고 제가 신호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미드필더 종목 리가캠 바이오 하나 갖고 왔어요. 네. 하나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드필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세방전지와 리가켄바이오 같이 봤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연기금과 투신 또 사모펀드들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21선 돌파할 때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비수와 미드필더 진영까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공격수 진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언제 어떻게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무학 전문가님과 같이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공격수 진영도 볼 텐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수 한국공항 히든 종목 그리고 JVM, F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433 진영으로 좀 꾸려주셨습니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이고 JVM 혹시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 아니었는지 감독님, 네. 이 오늘의 공격수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주셨나요? 네, 일단 추세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저는 종목을 더 못 뽑아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하락할 때 종목도 막 하락합니다. 이게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지 지가 나빠서 빠지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지수가 막 빠질 때 종목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어때요? 우리가 해루질을 할 때도 밀물에서 해루질하면 뭐 잡히나요? 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썰물이 싹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해루질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시도 싹 가라앉을 때 종목이 싹 솟아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을 오늘도 공격수 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특히나 JVM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미드필더의 포보너스 종목인데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격수로. 올라가 공격수. 이제 네. 이제 올라가도 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왜 올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일단 눌림목 구간이죠. 눌림목 구간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죠? 골을 먹히지 않았죠. 주가 11선 구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근데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네. 지지난주 고점을 3월달 고점을 넘기면 오늘 툭 쳤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 지수가 안 밀렸다면 코스닥 지수가 양봉으로 쭉쭉 뻗어 올랐다면 저는 오늘 JVM 10% 이상 VI 한번 발동되지 않았을까? 장중에 네. 한 7,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전장에. 근데 지수 따라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아쉽긴 했는데요. 아직도 JVM을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오늘 히든 종목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VM 공격수로 올라갔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네. 실적 뭐 당연히 좋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제약 자동화 시스템이죠. 파우치형.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지금 연기금에서요. 이 종목은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매수해 줍니다. 연기금에서 보통 이렇게 길을 뚫어 놓으면요. 네.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와요. 아까도 보셨죠? 네. 투신 그리고 보험 이런 애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 보험, 기금 이렇게 3대 투보연이라고 제가 항상 하거든요. 네. 개별주들은 대형주 말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투보연 들어오는 종목 하시면 좋아요. 투신, 보험, 연기금. 과거에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뭐 DI 반도체에서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 보시면 거의 투보연이거든요. 휴젤이 아까 그렇게 잘 버티는 이유 뭐예요? 투보연입니다. 이렇게 투보연 종목들이 기관 투자장에서는 3대장이에요. 기관에서 수급을 주도하고 왜 수급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투보연이 수급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간단합니다. 돈이 제일 많거든요. 네. 다른 기관에 비해서 투자금이 특히나 연기금은 뭐 가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에서 길을 뚫어주고 말 그대로 좌투신, 우보험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다만 이제 탄력이 딱 붙어주는 날은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지만 지금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순간이 있어요. 급등하는 순간은 외국인이 손을 계속 내밀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이 계속 팔아요. 손이 엇박자가 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주가가 가다 말다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딱 소리가 나는 날. 외국인이 지금은 기관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자꾸 탁 반대를 치는 거예요. 자꾸 안 쳐주네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계속 미스가 나거든요. 기관이 사면 외인이 안 사고 외인이 사면 기관이 안 사고 어느 날 이제 손뼉이 딱 맞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아마 주가가 이제 10% 이상 아마 급등을 하면서 공격 진영에서 한번 골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JVM 종목 공개를 한참을 해드렸고 뭐 종목 좋은 거야 계속 말씀 좀 드리고 계속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천 리포트가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리포트를 낼까요?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JVM 증권사 목표 주가는 38,000원, 39,000원대인데 뭐 저는 충분히 4만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VM
오늘도 손뼉이 안 맞았고요. 기관이 사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윗꼬리는 내일 뭐 쉽게 잡아챌 수 있으니까요. 공격 진영으로 여러분들도 라인을 한번 미드필더에서 위로 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수 진영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JV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드필더에서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 공격수로 포지션을 전환했으니까요. 이 종목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으로 24년도 우리 2월 19일부터 방송을 하고 수익률 150% 넘게 주셨습니다. 자, DI 같은 종목 또 130% 넘게 공약을 잘 해주셨고요. 뭐 시노펙스나 저스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80% 넘는 수익률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에 이런 종목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30%, 40% 넘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지 자, 감독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이 이번에는 좀 사이드를 돌아볼게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의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좀 벗어난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이렇게 반도체가 급락이 나올 때 유일하게 시장 뚫고 하이킥을 날리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네, 이렇게 또 이제 5월 달에 뭐가 시작되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 노동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에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이제 뭐 관련해서 이따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화장품 시장 뚫고 하이킥 화장품 종목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앵커님 혹시 이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롬앤. 롬앤 알죠? 아시나요? 지금 제 화장에도 롬앤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짠 거 아닙니다. 네. 그죠? 그 롬앤이 사실 그 어떤 연예인분의 남편분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연예인 남편분이 만드셨나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분율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네. 좀 봐야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뭐 나이를 떠나서 네. 고가 브랜드, 뭐 설화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뷰티에서도 약간 중저가 네. 브랜드들 이제 말 그대로 이 마케팅 화장품이 뭐 이거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은 어찌됐든 간에 마케팅이 굉장히 줄을 차지하고 있는 업황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고가 남이 사니까 나도 저 모델이 쓰니까 나도 이러한 그 시장에서 이제는 인디 시장으로 이제 화장품은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에 맞는 네. 가장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브랜드를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롬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도 쓰신다 보니까 품질 괜찮지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네네. 네네. 아무튼 뭐 이 웨딩 사업부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웨딩이라는 플랫폼도 갖고 있는데 저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요? 네, 엄청 유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벌써 웨딩 플랫폼을 쓰시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쓰지 않지만 네. 네. 그래서 아니면 제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웨딩 아이웨딩 하실 거면 네. 아무튼 아이웨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매출의 거의는 일단 롬앤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장품 어디서 사시죠? 올리브영에서 사죠. 그죠? 네.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들도 일단은 오시면 뭐 거의 이제 올리브영 가서 싹 쓸어 간다 그러죠. 올리브영이 한 10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올리브영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가 이제 와서 이제 상도 받고 막 하시는 모습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정말 이제 올리브영이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올리브영 베스트 브랜드 인스타 팔로워 수를 보니까 일단은 페리페라도 혹시 아시나요? 페리페라 알죠. 페리페라가 일단 1위, 70만 팔로워. 정말 주식하면서 별거 다 보죠. 네. 여기가 페리페라 여기가 이제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롬앤이 63만 팔로워로 이제 2위 인스타 팔로워 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자체가
매출로 직결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화장품과 관련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도 압니다. 올리브영이 대세구나. 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업계 2위. 제가 봤을 때는 이 속도면 아마 1위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이 좋죠.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홍콩, 태국,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번에 올해 실적들을 보면 확연하게 이제 갈렸죠. 작년부터 물론 발생했습니다만 중국 이 따이공들한테만 우리가 면세점 매출에만 기댔던 중국 고가 브랜드에만 기댔던 말 그대로 중국에 가장 수혜를 입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호복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렇게 변화하지 못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반토막 나고 주가는 뭐 더 박살났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들 기록한 기업들 보면 미국, 태국, 일본,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그죠? 네. 일본에서도 뭐 시세이도 뭐 이렇게 상당히 좀 브랜드가 영업력이 강한 일본 시장을 뚫었다. 우리나라 이러한 중저가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반도체, 소부장, 뭐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뛰어난 성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얘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양봉 지금 계속 이평선 정배열에 툭툭툭 치는데 올라오면 누가 계속 뿅망치를 때립니까? 윗꼬리를. 자, 이 주인은 누굽니까? 자꾸 누가 뿅망치를 때릴까요? 못 올라오게. 지수가요. 지수니까. 시장이 계속 역배열로 빠지니까 네. 종목은 아침에 신고가를 한번 쓱 갔는데 에이 오늘도 아닌가 보다. 시장이 빠지니까요. 다음 날도 신고가를 또 한번 쓱 가는데 오늘도 아닌가 보다. 계속 최근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음 종가에 빠지고 이러는데요. 문 두들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지수가 뭐 맨날 빠지겠어요. 어느 날 지수가 들어와 문 열어주는 날 지수가 1, 2% 코스닥 양봉 주는 날 최근에 밀렸던 거 윗꼬리 아주 시원하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 종목 꼭 확인하셔서 화장품주에서는 이 종목으로 올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로서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봤는데요. 히든 종목 저희가 한 종목 공개하는데 두 종목까지 좀 있으실까요, 조분가님? 빨리 가겠습니다. 네, 빨리 하나 더 보도록 주가 제일 싼 하겠습니다. 거요. 지금 사시면 좋습니다. 자,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주 네. 호텔, 제주 카지노인데요. 제주 카지노는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원랜드밖에 못 갑니다. 네. 아무튼 이 제주 호텔을 호텔이죠, 그죠?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 난리 났어요. 1월, 5월 달에 지금 호텔 예약이 벌써 다 됐습니다. 85%. 네. 네, 이 크루즈가 지금 7척이 지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1,500실 이상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주는 무비자 한 달까지 가능해요. 중국에서 마카오 이 단수 기자로 가면 일주일밖에 못 있습니다. 근데 네. 제주 오면 한 달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또 돈 많이 쓰고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노동절 특수가 기대가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게 전혀 없습니다. 주가 보시면 정말 애처롭게 빠져 있어요. 이때 중국에서 뭐 단체 관광객 허용한다고 상한가 주가 난리 치고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한 번 더 이슈만 부각이 된다면 또 이 유커 방안만 5월 달에 또 노이즈가 부각이 된다면 못해도 한 반까지는 한 13,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5월 달 초반에 지금 주가는 미리 사야 되잖아요. 그죠? 4월 하순에 미리 샀다가 5월 노동절 때 중국에 들어오면 그때 파시면 소문을 사서 재료에 팔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종목명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주식포맨 위너11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위클리 MVP 종목으로 DIT 알아봤습니다. DIT 저번 주 공략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업체들의 어닐링 장비 수주가 증가하면서 공략 후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수익률 38%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라인업 한국공항과 휴젤 등 이번 주 시장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휴젤은 어닝 시즌이 든든한 또 종목으로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중국의 노동절 특수 기대주와 또 화장품 사업주 살펴봤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 포맨 위너 11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